오는 28일 제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2파전으로 치러지는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암 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서삼숙 후보와 새 인물론을 내세우는 4명의 후보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전체 공보위 가운데 17%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차출됐습니다. 완도의 한 섬마을에서 그동안 누수된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야 한다며 요금 폭탄이 예고돼 주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2파전으로 치러지는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마하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은 선거구에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선거구를 옮겨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 8번째 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 두 후보 모두 진도군 출신으로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전남 총선 후보 가운데 최고령 1, 2위로 박지원 후보가 3살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남 완도 고속철도 건설과 연륙 연도계 건설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국비 예산과 국책 사업을 가져오는 데는 박지원이 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는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유입 대책 마련, 도서지역 어르신 기본수당 지급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죽은 권력 갖고 조자령이 헝칼 쓰듯 그렇게 휘둘러 봤자 그건 빌공짜 공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하나하나가 현금과 같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여야 맞대결 구도로 선거가 시작되면서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다소 떨어진 상황입니다. 박지원 후보가 지역구를 벗어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곽봉근 후보는 물밑 활동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원 후보는 정권 심판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각오로 곽봉근 후보는 자유수호를 앞세우면서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백척간대에 서 있어요. 지역 선거지만 지역 공약보다는 거대 담론이 선거 이슈가 됐습니다. 정치 9단의 5선 성공 여부와 8번째 도전하는 여당 후보가 거둘 성적에 관심이 쏠리면서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치러진 영암 무안신안 선거구는 5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현역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고 이에 맞서 4명의 후보들이 새 인물론을 내세우며 저마다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 무안신안 선거구는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내고 저마다 지역을 돌며 표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서삼석 후보는 정권 심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발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인구 소멸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보완해야 되겠고 또 농수축 산림인들의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생산비 보장 등 그 법을 보완하거나 재발의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영암 무안신안 당협위원장 출신인 황두남 후보는 물 걱정 없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과 AI 융복합 산단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부권은 관할한 이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해 가지고 융합 복합 단지를 만들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는 이게 이제 1조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노동계 출신인 진보당 윤부식 후보는 지역 정치의 새 변화를 위해 새 인물과 새 정당이 필요하다며 싸울 준비가 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통권, 건강권, 교육권 그 모든 것이 보장되어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한국농어민당 부대표인 김팔봉 후보는
쌀 생산진흥법 제정 등 농민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입니다. 농업인이 웃어야 국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번영합니다. 농어촌 소멸이라는 엄청난 위기 시대에 농업인이 주인되는 참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지욱 후보는 농민이 농업에 집중해서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공항 문제, 또 대불 산다 문제, 또 의료 문제 관련해 가지고 목대 의대 문제 관련해서는 꼭 해결해야 된다. 지금까지 방치만 하고 있었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과 관련해 서삼석 후보와 윤부식 후보, 김팔봉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밝혔고 황도남 후보는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투공항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재욱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되살아난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이 독주할지 이를 막아설 후보자가 나올지 결과는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정부 요청으로 잇따라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에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3명을 파견한 데 이어 어제 2차로 22명을 수도권과 광주 등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위의 267명 가운데 17%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공보위들이 순회 진료에 나서는 등 농어촌 지역 진료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완도의 한 섬마을에서 그동안 누수된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야 한다며 요금 폭탄이 예고돼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워터 측이 갑작스러운 점검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는데 피해 세대수와 정확한 원인 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완도 섬마을에 시집와 평생을 이 집에 살아온 선복심 씨. 지난주 수도 검침을 위해 집을 찾아온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 직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수 때문에 다음 달에는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세를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30만 원 남게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음 달에. 그러니 13,000원 나왔는데 그때 30만 원 나온다고 몇 배가 나왔습니까? 취재 도중에만 선 씨 집 인근에서 비슷한 요금 폭탄을 예고받았다는 세대가 8곳 더 확인됐습니다. 각 세대들은 지난 11일부터 합동 검침을 왔다는 K-워터 본부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수로 추정된다는 일관된 안내 속에 각 세대에 전달된 다음 달 수도요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물이 이렇게 셌으면 진즉 빨리빨리 알려줬어야 맞지. 이제 검집 와가지고 이제 1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일부 주민은 수개월 동안 고지서조차 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걸 영주를 안 갖다니까 물어본 게 갖다 놓는데 바람에 날아가는 거다고 그러더라고. 연체료는 100만 원만 다 냈거든요. 한 3개월치를. 계속 띵이 안 오니까 우리는 지루로 나빠하잖아요. 언님 말로는 현관 앞에다가 꼽아놨는데 바람이 날아갔다. 해당 섬에서 과다한 요금이 부과된 세대수와 이유를 묻는 질문에 K-워터 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답변을 꺼렸습니다. 점검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검침원이 아닌 본부 직원들이 투입된 갑작스러운 점검이었는데도 수도 검침원들의 실수를 방지하고 정확한 물량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절차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의구심이 들 때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짜서 하고 그렇습니다. 누수하고 싶으면 가서도 볼 수도 있고. 해당 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사용되고도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물의 양은 34,500여 톤. 해당 섬의 한 달 공급량입니다. 이 같은 양이 각 세대에 한꺼번에 부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용량을 점검하고 누수 확인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검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에 있는 이 톱니바퀴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돌아가면 누수를 의심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침 태만인지 시설 문제인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주민들은 다음 달 폭탄이 될지 모를 고지서를 불안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앞서 뉴스 진행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선권 양도 양수 금액 210억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목포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목포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의안에는 노선권 매입 비용 210억 원과 중고버스, CNG 충전소 양도 양수, 차고지와 정비소 운영, 시내버스 비상 운영 6월 말까지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동의안을 바탕으로 5월 말 3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6월 노선권 인수인계, 8월까지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시의회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목포시 의회가 집행부의 독선에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없다면 심판은 이제 시민의 몫이 됐다며 성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이윤석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목포시에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목포 신안 무한 통합 추진과 함께 통합 목포시 해상에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며 광주 민간공항도 군공항 유치와 동시에 통합 목포시로 이전을 추진해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남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늘 한평군 나산면 일대에서 병해충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의 발대식을 열고 양파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시연 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병해충 예찰단은 각 시군 담당자 등 88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촌의 안정적 작물 재배와 소득 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 예찰과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주도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은 오늘 충남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열고 세 기관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특수 목적법인 SPC 설립 등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순천의료원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건립합니다.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1, 2차 치과 진료, 공공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거점 기관 역할은 물론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지역보건소 등과 연계한 공공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FC 목포가 오는 30일 목포 국제축구센터 주 경기장에서 울산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K3 리그 3라운드 홈 개막 경기를 진행합니다.